네, 오늘도 나스닥 거의 2% 하락 중이고 주요 주가 지수 전부 하락 중인데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입을 열었고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들과 관련된 것들로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오늘의 하락 살짝 너무한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그건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하락의 주요한 원인은 오늘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몇 시간 내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요거 자체가 사람들의 많은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트럼프는 이번 주 초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세부사항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좀 노리는 것 중에 하나는 관세도 관세지만 결국에는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성장을 좀 촉진시키고 많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의 목표다라는 거 계속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블룸버그에서는 관세와 수준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면제를 할지도 디테일한 거는 불분명하긴 한데 특히나 이제 완성차에만 적용을 할지 관세를 아니면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라고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좀 다른 식의 기사를 쓰긴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관세 관련돼서 부품은 면제시켜줄 수도 있다. 완성차는 관세를 때릴 건데 부품은 면제를 시켜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만약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건 좀 많이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혼란의 폭이 적기 때문이죠. 왜 혼란의 폭이 적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들 때 애초에 미국의 북쪽에 있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남쪽에 있는 멕시코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품은 정말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 있던 자동차 부품들이 멕시코 가서 조금 더 붙이고 멕시코에서 조금 더 붙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올라가서 또 붙이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를 완성을 시키는데 만약에 이럴 때마다 관세를 맞으면 정말 자동차의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완성차에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더 관세를 때리는 폭이 줄어드는 거니까 다행이다라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 발표가 있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동차에 관세를 때린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우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가격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이미 인플레이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까지 관세를 맞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스토리를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시장이 이렇게 걱정하고 나스닥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세 때문에 자동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요. 4,000달러에서 12,000달러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금액만 봐도 자, 10,000달러가 넘게 상승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1,000만 원 이상 상승하는 거니까 상당히 큰 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거에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회사가 있죠.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약 30조 원 정도의 규모의 미국에 투자를 집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이제 이거를 트럼프 정부의 성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도 그래서 백악관에 현대자동차의 경영진을 초대하기도 했고 현대자동차의 30조 원 투자 계획을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하는 걸 보니까 자동차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그러니까 자동차에 철이 필요하니까 철강을 포함한 부품까지도 다 투자를 광범위한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루이지애나의 제철소를 만드는데 미국인 1,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면서 이 안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를 미국 내에서 다 끝내겠다라는 그런 거죠. 자, 거기다가 정말 세게 나오는 게 자, 철도 미국에서 만드는데 부품도 미국에서 만드는데
에너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에너지도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구매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너지까지도 일부는 미국산 LNG로 할 거다, 요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룹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또 CNBC에서도 살짝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기사가 있긴 했었거든요. 자, CNBC에서는 어떤 기사를 다뤘냐면 트럼프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더 관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호적이기보다는 좀 더 관대할 거고, 왜냐면 내가 너무 상호 관세, 그러니까 상호라는 게 상대가 나한테 관세 때리는 만큼 내가 관세 때린다는 건데, 이렇게 상호적으로 나오면 상대가 너무 힘들 거니까 내가 좀 관대할 수도 있어, 요런 약간 여지를 만들긴 했거든요. 자, 제가 방금 중간에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좀 더 관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제스처, 그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트럼프가 뭔가 협상의 여지, 어떤 예외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엔비디아 또 박살 났습니다. 6%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오늘 좀 왜 하락을 했냐면 중국의 최고 경제계획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쉽게 말해서 그냥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쓸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칩을 쓰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H20 칩이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 자, 이게 엔비디아의 칩이 강화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엔비디아가 중국 지역 매출이 한 13% 정도 되는데 이런 거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근데 이 H20,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중국용으로 만든 칩의 사용 여부를 떠나서 제가 느끼는 그냥 그리고 시장에서도 아마 느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는 중국이 점점 탈 엔비디아를 하려고 중국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국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들먹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엔트그룹이 중국산 AI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중국이 이제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움직임들 이미 보여졌고, 또 원래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EUV라는 특수한 장비가 없어서, 그걸 이제 언제나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걸 또 독자적으로 EUV 그 장비를 만들었고 이걸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 미중 갈등을 통해서 AI 반도체까지, 하드웨어 부분까지 국산화를 이뤄낸다라고 하면 정말 이 반도체,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전쟁의 새로운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또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줄어들어 가는 거니까 엔비디아한테는 얼핏 봤을 때는 좋은 거는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챗GPT가 이미지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거 갖고 사람들이 재밌는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트럼프가 예전에 그 총 맞았을 때 있죠. 그때 이제 그 손 치켜드는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제가 킹작권 때문에 그 사진을 못 쓰지만 어쨌든 그 사진을 만화 버전으로 그렸고요. 그리고 젤렌스키랑 그 다음에 트럼프랑 같이 이제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있었던 상황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린 게 있고, 또 젠슨항이, 이게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이제 젠슨항이 이제 어떤 여자분의 가슴에 사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고, 뭐 이때가 이제 엔비디아 고점이었다. 실제로 이때가 엔비디아 거의 고점이기도 했는데, 뭐 이게 또 해프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젠슨항이라는 사람이 여자들이 사인을 받을 정도, 그리고 여자들이 가슴에 사인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이제 연예인처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AI 반도체 주식시장 고점 아니냐라고 하면서 많이 회자됐던 해프닝인데, 이 사진을 또 지브리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게 있었고, 자,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셀카를 한번 찍고 일본 만화 버전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습과 이 만화 속의 모습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그럼 저는 또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